내가 아직 초등학생일 무렵 이야기다. 그 당시 나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바로 아랫집에 나랑 동갑인 A라는 아이가 이사를 왔다. 딱히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집도 가까운데 학교도 같아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냈었다. 어느 날 A가 "우리 집에는 신님이 있어" 라는 말을 꺼냈다. 나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겼지만 그날 저녁 식사 때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해줬다. 그러자 어머니는 애인의 집은 수상한 종교를 믿는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A의 어머니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 종교단체 예배 때만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랫집에서는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려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무서울 정도로 큰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심해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소리같이 들릴 정도였다. 소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나는 걱정이 돼서 애인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때까지 애인의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기에 왠지 모르게 기가 눌렸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바로 A가 문을 열고 나왔다. 열린 문 안에서는 채 단어조차 되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가득 들려온다. A는 나를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신님이 날뛰기 시작했어! 살려줘!" 방 안은 아직 초저녁인데도 어슴푸레했다. 커튼을 잔뜩 치고 있었던 탓이었다. 나는 A를 따라 가장 안쪽 다다미 방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호화로운 제단이 있었고 A 어머니는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 그것이 신님이었다. 신님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던 것이다. 신님은 제단에 올려져 제사를 받고 있었다. 손발은 의자에 붙들려 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보이지 않게 깨끗이 밀려 있었다. 심하게 쇠약해진 탓인지 신음소리도 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신님.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A의 부모는 딸이 태어났을 때 교주에게 계시를 받았단다. "이 아이는 신의 환생이다" 라는 계시를. 그 이후로 그들은 딸이 신이라고 믿고 제단에 묶어 제사를 올려왔던 것이다. 내가 그걸 발견하기까지 그 아이는 5년 가까이 손발을 의자에 묶인 채 살아왔다. 그 때문인지 손발은 크게 뒤틀려 있었다고 한다. 딸이 태어난 이후 애인의 집에서는 대화가 거의 사라졌었다고 한다. 그들은 매일 신님에게 공약물로 적은 음식을 바치고 있었으리라. 딸은 제대로 된 말을 배우지 못했지만 매일 들어왔던 신님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자동차. 회식 자리에서 후배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던 도중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 다른 차는 하나도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충격이 오더란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인데 누가 들이받은 것인가 싶어 후배는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충격이 느껴졌음에도 다른 차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치인 것은 확실했다. 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으니까. 후배는 겁에 질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틀 뒤 역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 같은 도로를 달리다 똑같은 신호등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는 주위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딘지 모르게 무서워져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신호는 빨간불. 후배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였다. 그 순간 앞에서 쾅 하고 충격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후배는 그대로 빨간불을 무시하고 미친 듯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앞범퍼에도 무언가 부딪히는 적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두 번 모두 전조등이나 후미등 불빛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차는 지금 정비소에 맡겼다고 한다. 정비소 사장님은 앞도 뒤도 똑같은 차가 박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라며 의아해 하더란다. 후배는 수리가 끝나더라도 그 차를 다시 탈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은 렌터카를 타고 있지만 꽤 돌아가더라도 그 신호등 부근으로는 안 가려고 한단다. 세 번째 이야기, 코트를 입은 남자. 저희 삼촌이 어렸을 때 삼촌이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증조 할머니께서는 마당에 나와 삼촌을 달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옥상에서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아들이 내려오는 줄 알고 그쪽을 바라보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트 입은 남자는 옥상을 내려오다 말고 그저 할머니 쪽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께서 옥상으로 가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터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 포로들을 대거 처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르던 개는 언제나 옥상을 보고 짖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집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코트를 입은 남자는 처형당한 북한군이었을까요?